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반도의 지사와 이제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지층은 어떠한 형태로 형성되었고 그 지질 계통은 그리고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한반도는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각 변동을 받았고 지질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어떤 형태의 지리를 거쳤냐면 보통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한반도는 선캄브리아 시대에서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질 시대의 암석과 지층이 분포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의 조산 운동과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일어나 지질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에서는 주로 변성암이, 고생대에서는 퇴적암과 변성암이, 중생대에서는 가장 큰 변형을 일었는데요.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 바로 신생대 암석에는 화산 활동에서 주로 그래서 중생대와 신생대는 화성암과 그다음에 주로 퇴적암이 주로 분포하는 그러한 지질 암석 구조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느 지역의 암석의 종류와 연령 그리고 지각 변동에 의한 특징적인 지질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지체 구조라고 합니다. 지체 구조. 우리가 몸을 머리, 가슴, 배 나누고 요 배, 가슴에 맞나? 머리, 가슴, 배?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나누고 이 몸통에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장 기관이 있는 것처럼 이 암석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육계와 퇴적분지 그리고 습곡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육계는 남림육계와 경기육계가 가장 유명하고요. 나머지는 평남분지, 두만분지, 경산분지 이런 퇴적분지, 퇴적층이 됐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또 이 습곡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계라고 하는 건 뭐냐? 지형적으로나 또는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 암석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육계라고 하는데 주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편마암이나 편마 그리고 이런 중생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육계입니다. 어떤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남림육계, 경기육계, 영남육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고요. 다음에 우리 퇴적분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고생대 이후에 바다 또는 호수에 쌓여있는 퇴적지기 형성을 퇴적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남분지, 경상분지, 포항분지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습곡대는 암석이 습곡이나 단층에 의해서 복잡하게 변형된 지역. 고생대의 바로 옥천 습곡대가 대표적인 건데 여기는 매우 복잡한 그러한 변형된 지역이 이곳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분지와 옥천 습곡대 여기가 가장 유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성암류, 화성암류, 퇴적암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암석을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암석들이 있냐면 바로 이 변성암류는 주로 선캄브리아 시대에 생성되는 건데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딱 들면 변성암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암은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 그래서 화강암, 우리 주변에 있는 화강암은 대부분 중생대에 관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암이 있는데 그건 신생대 때 나타난 화성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암류는 고생대 바다와 중생대 육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생대 바다였고요. 중생대 육지였는데 바로 그때 퇴적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암석 분포인데요. 지질 시대별로 이렇게 선캄브리아 시대 중생대가 제일 많고 암석의 종류에는 변성암, 그 다음에 화성암, 퇴적암 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는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73페이지에 있고요. 부교재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중에는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주로 아까 얘기했지만 변성암, 우리 고장에서는 이런 암석들이 분포하죠. 한반도에 분포하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 주로 변성암이고요. 우리 고장에서 분포한 암석은요, 우리 고장 찾아보시면, 우리 고장도 대부분 다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변성암인데, 임진강 쪽에서는 화산암이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봉수산 꼭대기에는 여감도 분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계. 아까 육계 했죠. 육계는 어느 종류의 암석으로? 예, 변성암으로 되어 있고요. 중생대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육계와 영남 육계 사이 중간에 이 습곡대 아까 뭐라 했죠? 옥천 습곡대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석하는 암석은 변성암이고요.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들을 지층의 생성 순서대로 나타낸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질 계통이라고 합니다. 지질 계통.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한반도의 지질 계통인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시면 교과서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요거 순서대로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그 지질 계통을 쭉 나타냈습니다. 요게 이제 기고요. 요 기에 쌓여 있었던 또는 어떤 변동이 있었던 요게 이제 쌓여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쌓여있지 않은 곳은 지층이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지층이 쌓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 대리팀 시생유대 아주 제일 오래된 암석이죠. 성카베스의 지질인데요. 인천광역시 대이작도에 분포하고요. 평양남도, 황해도, 백령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엄청나게 대부분 다 우리나라는 시생대, 성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의 지질은요, 경기 육계와 영남 육계, 남림 육계에 분포하고요. 한반도 지층에 기저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편암, 교암 등 변성암류, 그 다음에 지층이 심하게 변형되어 지질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정확한 지질 파악하기 어려서 이를 통틀어서 성캄브리아 대의 변성암 복잡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남아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어느 것들이 좀 남아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고생대죠. 자, 고생대는 지각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떤 층? 퇴적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있는데 보통 이쪽에 이런데 이런 걸 우리가 조선 누춘군, 그 다음에 평안 누춘군 이렇게 부릅니다. 녹색으로 표현된 게 조선 누춘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된 게 평안 누춘군인데 여기 가운데 보면 회동류층이라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더 고대층에 새롭게 발견된 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조선 누춘군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데요. 두꺼운 해성층으로 되어 있죠. 바다에 쌓였다는 얘기죠. 캄브리아기와 오로도스기 중기가 있어서 쌓였다. 그래서 석회암, 산, 쉐일로 이루어져 있고 삼엽중, 필석, 두종류, 완정류, 훈훈 같은 화석이 산출된다. 실루리아 지층에 회동리 일대의 소규모 지층이 분포한다. 회동리 일대에 실루리아 지층이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발견해보니까 여기 실루리아 지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바로 평안 누춘군이죠. 석탄기에서부터 중생대, 그러니까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쌓였던 게 평안 누춘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토 이게 부정합으로 덮여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육성층, 평안 하부는 해성층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는 육성층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성층과 육성층이 공존하는, 즉 바다와 육지가 공존했던 그러한 지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대 퇴적층은 모두 하천이나 호수센터에서 형성된 육성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대 우리나라 유명한 게 뭐야? 공룡이죠. 바로 공룡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육지에서 생성된 지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생대에 이런 지금 붉게 표시되어 있고 녹색으로 표시된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대부분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강암류다. 이거 불국사 화강암, 대보 화강암 이렇게 표현되는 바로 화강암류가 중생대에는 많이 분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누춘군은 트라이얼 시기 쥐라기에서 형성돼서 이렇게 평양북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산누춘군은 백악기 호수 지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산누춘군 하부에는 쇠암, 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쭉 한번 여기서부터 대동누춘군, 그 다음에 경산누춘군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장 화산 활동에서는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속림 변동입니다. 트라이아식이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다, 속림 변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경련했던 게 두 번째입니다. 바로
대보조산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규모의 화강암류가 관입했고요. 이때를 우리가 대보화강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악기 후기 중세대 말에 나타났던 게 이제 불국사 변동이에요. 불국사 경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기를 우리가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지질계통의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불교재에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신생대는 신생대 추정하면은 이렇게 항영북도와 항해도 일대 약간 소규모로 분포하고 나머지 포항 쪽에는 해성층 바다 쪽에 있는 지진이 분포한다는 거고요. 신생대 화산암은요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여기 연천, 철원 이런 쪽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시대의 사기의 지층은 제주도 서귀포와 성산포 일대에 분포하고요. 서귀포 일대 임해폐 완전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고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오기와 제4기에 있었던 화산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서 조산운동과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대이고요. 한반도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형성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에서? 육성층이었다. 우리나라는 육성층이었다. 그래서 암모나이트 화석은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할 건데 한반도가 형성입니다. 한반도를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판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강원도 태백 일대에 보면 많은 석탄이 있는데 석탄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식물화석이 있었다. 식물들이 많이 번성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남쪽에 있었다, 남반부 쪽에 있었다, 적도 근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중위도 지역까지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한반도와 이를 포함한 동아시아 땅덩어리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적도 부근에 위치한 곤도와나 대륙 중에 있었습니다. 즉 바다에서 번성했던 삼엽충, 그 다음에 온난 다습한 곳에 살았던 고사리 화석이 강원도 일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즉 고생대 이 지역은 저희도 있었고 한때 바다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활동을 통해서 교과서 78페이지 나와 있는 탐구활동에서 그 지체구조와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여러 연구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지체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라인이 하나 거지는데 이곳에 에클로자이트라고 하는 그런 광물이 발견됩니다. 이 광물이 원래 중국에서 많이 발견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층을 따라 보니까 한반도에도 이만큼 이 지역에 따라서 발견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층 대비를 통해서 연결해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걸 한중지계, 이 남게 되는 걸 남중지계인데 이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에클로자이트 이게 고압 환경에서 발견되는 그런 광물질인데 우리나라 적에서 발견되는 얘기는 바로 커다란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북쪽에는 한중지계, 남쪽에는 남중지계가 분포하는데 그 지계 사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클로자이드가 발견된다. 근데 이런 에클로자이드는 초고압 상태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변성암의 일종, 광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무암과 같은 고철지 화성암이 섭입대에서 고압의 변성작용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데 바로 여기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발견된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같이 커다란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클로자이트는 판이 충돌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압력의 바다에 생성되는 그러한 암석 광물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반도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를 통해서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광물이다. 그래서 두 지계가 충돌해서 형성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까 지역이 아까 여러 번 봤겠지만 혹시 여기가 아까 에클로자이드가 나오는 지역이 어느 쪽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네, 휴전선이죠. 휴전선. 여기 휴전선 근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DMZ 이쪽 근처인데 여기를 우리가 탐구를 못해서 이게 에클로자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여기만 지금 1977년인가 70년대만 그 서울대 그 어떤 교수님이 가서 발견한 겁니다. 사실 여기 나이를 타고 하면 이 DMZ라고 표현되는 그곳에 이런 에클로자이드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이아몬드의 그 원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광물이 나오는 곳에 이제 다이아몬드도 같이 발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곤도와나 대륙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생대 한반도는 어떤 형태였냐면 곤도와나 대륙에서 한중 지계와 남중 지계가 멀어지면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중생대에 서로 충돌해서 합쳐지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아까 우리가 이제 속림변동, 불국사 변동, 대보조사 변동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앞시간에서 그런 것들이 다 중생대 때 나타나는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 판과 판이 충돌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에 보시면 트라이스기, 쥐라기, 백악기를 통해서 트라이아기스는 우리가 속림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쥐라기에는 대보조사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악기에는 바로 불국사, 화강암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불국사 변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판과 판의 거대한 충돌에 의해서 생성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중생대에는 이러한 지각 변동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한반도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한 번 충돌하고 또 한 번 충돌 트라이스마기, 쥐라기초, 그 다음에 쥐라기말, 그 다음에 백악기초에 이러한 형태 쭉 충돌한 상태에서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과서도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유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생대 한반도는 어떻게 된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독도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신생대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바로 신생대에는 바로 이렇게 태평양판이 일본 아래로 섭입하면서 동해가 형성이 됐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화산 분출을 통해서 울릉도, 독도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백두산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약 170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 활동을 해서 한라산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가 화산섬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다 이 신생대 때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열도가 유라시아판과 멀어지면서 동해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동해에는 좀 달라요. 동해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찢어져서 판과 판이 확 떨어져서 수심이 깊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침이 얕죠. 거기는 이제 물이 빠져서 형성된 거고, 이 동해 같은 거는 쩍 갈라져서 형성된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지역에 화산이 있었던 것은 함엽충 화석이 강원도에 발견됩니다. 자, 현재의 모습이 갖추어진 것은 쥐라기 말이고요. 동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약 2,500만 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도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다음 번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변성작용 아까 우리 성카암브리아 시대에 했던 것들이 다 변성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럼 변성작용에 따른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